아까 전에 어느 분이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일단 양극화를 이제 문제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이게 모 교수님, 제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쓴 칼럼이 신문에 게재되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슈로 톡방에 던졌었는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다 같이 양극화 없고, 그러면 양극화가 뭡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다라는 거죠. 뭐 잘 사는 사람이 일부일 것이고요. 피라미드 구조로 못 사는 사람이 많고 해서 이게 굉장히 벌어진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 뭐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읽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양극화가 피해가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전에 소도 안 키우고 이렇게 살아서 다 이렇게 저소득층이 되고 빈민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때의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도를 던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대처 총리가 대처 수장이 명확하게 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했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ime Minister has in many ways achieved substantial success in the economy. There is one statistic that I understand is not, however, challenged. And that 그렇죠. is that over her 총리가 지난 총리 그 대처 수장이 이제 임기 말이 됐는데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늘어났다. 상위 10%, 하위 10%. 그러니까 당신이 잘하긴 잘했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양극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더 10% 나머지 하위 10%가 빠졌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처 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79년도에 비해서 모든 계층의 삶은 나아졌다. 부자들을 지금보다 덜 부자로 만들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경제력을 창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Provided the rich were less rich. That is the liberal policy. Yes, it came out. He didn't intend it to, but he did. I give way to the honourable gentleman. I'm extremely grateful. The Prime Minister is aware that I detest every single one of her domestic policies, and I've never hid that. And I think that the honourable gentleman knows that I have the same contempt 야, 너무 for 멋지지 his 않습니까? socialist 대놓고 policies 까는 거예요, as the people 서로. of East Europe who have experienced it have it for that. I think I must have hit the right nail on the head when I pointed out that the logic of 진보 those policies 측에서는 are they'd 이제 rather have the 빈부격차를 poor 해소하기 poor. 위해서, Once they start to 양극차를 talk about 해소하기 the 위해서 gap, 이건 거죠. they'd 지금 보면 rather 손을 the 들고 gap 있죠. was that. 지난 시절 동안 이렇게 Down 다 here. 먹고 사는 That. 문제가 괜찮아졌어요. Not 이 that. 저소득층 자체도. 근데 이게 이제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졌으니 So 얘를 long as the 부자들을 gap 날려야 is 된다라면 smaller, 전체적인 the 삶은 more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they'd 전체적인 rather 삶은 have 다 the 떨어집니다. poor poorer. You do not 그러면 create 저소득층은 wealth and 이만큼 opportunity 올라갔던 that 것 way. 그 자체도 You do 더 not 떨어지는 create 거죠. a 더 밑에 property 다 owning 떨어지고 democracy 부자들을 that way. 없애버립니다. 이게 맞냐라는 거지. 이 영상을 본다라면 정말로 거기 양극화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바꿀 수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니까,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라면 이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부자들을 죽창을 찔러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각이 된다라면, 이제 대처수당은 그런 거죠. 대처수당이 원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대처수당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고 1980년대
80년도 변곡점을 이끌었던 그 시절의 대통령 수상이죠. 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만들면서 무한 경쟁으로 이제 전 세계를 몰고 간 이렇게 빠뜨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합니다. 무한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능력이 없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교육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곤란하고 혹독한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조의 강경 노조, 일 안 하고 복지 정책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가 거덜이 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났었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은 다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약간 이제 부자들과 저소득층의 어떤 사회적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진보 쪽이나 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양극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을 하자. 그럼 뭐 해결을 어떻게 할 거야? 뭐 결국은 있는 놈 세금 많이 걷어서 이 저소득층한테 나눠줘서 잘 먹고 잘 살게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이렇게 드롭되면서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위에 부자들은 아무도 소를 안 키우는 거죠. 일을 안 한 거죠.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업도 망하고 기업도 안 하게 되고, 상속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업을 물려주지 않게 되고 다 팔아버리고 안 해버리고, 부자들은 이제 세금이 많으니까 나는 일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숫자들, 부자들의 숫자는 떨어지고 돈을 벌어지더니 생산력이 많은 사람들,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공헌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 정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안 걷어지니까 채권 발행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게 되면 돈은 가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고, 그럼 개푼되는 거지, 떨어지는. 그럼 이제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거를 적나라하게 대처수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죽창 찔러서 부자들 죽이자, 이것밖에 대가리 속에 든게요. 진짜 나쁜 놈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표만 생각해서 그걸 이간질시키는 집단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한숨만 나오자, 그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여기서 질문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옛말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공부를 해서, 역사 공부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지향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나라님도 그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 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은 이거 부모들 책임입니다. 부모들 책임이고, 그건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한테 최소한의 선별적인 복지를 해서, 뭐 저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딴 건 몰라도 학비, 교육, 우리는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은 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교도 사실은 통합시켜서 같은 대학교들만 남아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에서 최소한의 공부를 해서 학교 간 친구들한테는 공부를 하는데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학교 다니는 동안은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부자들한테 죽창을 찍어서 뺏긴 게 아니라 기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친기업으로, 저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교육만큼은 애들 제가 저기 양산에 살 때 그 엄마들이,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도지사 할 때 애들 급식 끊은 적이 있어요. 엄마 당연히 네 새끼 밥은 너희들이 내라라고 한 거지. 근데 막 이제
저기 뭐야 프랭카드 붙여서 애들 밥을 빼들어간 홍준표는 뭐 어쩌고 저쩌고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세상에 쥐새끼 밥은 지가 먹여야지. 근데 홍준표 물러나라 애들 밥그릇 왜 빼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막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이제 밥을 챙겨줘야 애들은 챙겨줘야 되지만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그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올 것이며 다 재원 어디까지 나올 것이며 그 돈이 도대체 어디 나올 거야. 진짜 허경이 말 맞다나. 진짜 돈이 쓸데없는 돈에 너무 많이 간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